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나정훈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는 거 맞죠? 네.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너튜브. 예. 네. 오늘 내용 하기 전에 일단 요번 첫 주였어요. 우리 나정훈 아나운서도 이제 오후에 프로그램 만날 수 있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도 여기 아침 시간이니까 프로그램 네. 홍보 한번 해주세요. 우리 네. 같은 채널이니까. 네. 경기도 31개 시군과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서 네.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뉴스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자로 주셔도 돼요.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있다. 제보하는 하고서, 거구나. 그것도 받고요. 네. 저희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같은 거는 받는 사람만 받는, 최진만 기자 같이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였다면 이제는 받는 사람만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네. 우리 시민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오픈해서 네. 고급 정보를 이제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제목하고 시간도 알려주세요. 네, 뉴스앤뮤직이라서 그래서 신청곡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샵 0999 네. 번호는 똑같죠? 똑같죠. 네. 아니, 거기로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또 뭐 동네 소식도 전해주시고 네.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들어봤어요. 우리 나정훈 아나운서가 진행하신다고 해서. 아니 왜 문자 안 들어봤는데 보내셨어요? 쑥스러워서.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참 전 좋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보통 뉴스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뉴스에 음악을 들어가는 건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 또 뭐 세배뉴 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시에서 하는 일들, 네. 뭐 행사 위주,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네. 재미있게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막 이렇게 엄청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거나 막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좀 맞아요. 알기 어려운 네. 것들을 맞아요. 좀 전해주는 시간이다. 네.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이거 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끝나고 있는데, 나서 그러니까. 그 우리 시장님들 오셔서 무슨 네. 행사 얘기했는데 과거형으로 했어요? 말씀하셔서 너무 아쉬운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네. 나정훈 이제 아나운서가 제 시간에 미래형 네. 네, 앞으로 이런 게 열립니다. 보세요, 찾아가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꿀팁도 계획도. 주시죠, 꿀팁. 그럼요. 네. 다양한 꿀팁이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말 계획도 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저희도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환영합니다. 네네. 오늘 그럼 다시 현장 의정 포커스로 돌아와서 오늘은 어떤 의원과 함께 할까요? 오늘은 이제 그 31개 시군 가운데 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의 제8선거구 이택수 의원과 함께 하겠는데요. 예. 이분이 참 많은 활동을 이제 임기 지금 반절 정도 지났잖아요. 예. 이제 되게 엄청 많이 이제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자를 위한 이 경기도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거. 또 이 고양시 정발산동의 노후 주거단지 주차 문제 해결, 기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왔는데요. 네. 먼저 탄소 중립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최진만 기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없다, 진짜로 이러는 건 저 아니시죠? 정말로 네. 쓰레기 분리수거의 진심입니다. 저랑 같은 마음이신가? 막 그 생수병에 라벨 떼서 버리고 막 이런 당연하죠, 거. 당연하죠. 아예 살 때부터 라벨 안 붙어 있는 거 사고 막 이런 거,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저기 옆에도 마음이네요. 없어 지금. 예, 저게 참 좋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맞아. 하면 좀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방송용으로 찝찝하다는 게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네.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맞아. 버리게 됩니다. 살짝의 죄책감도 덜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맞아, 뭔가 맞아. 다른 데서 잘못하고 있었던 거를 그런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그래 조금 나의 죄책감을 덜자 이런 마음도 딱 들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탄소 중립하면은 지금 말이 어려워서 중립기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생수병에 라벨 떼서 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 이유나 앵커도 아나운서도 많이 하는 거. 카풀 저랑 잘해주시잖아요. 그 지금 옆에 텀블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깨알 자랑. 뭐 네. 에어컨 딱 틀었을 때 네. 그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라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해줄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도 만들고 법안이나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이택수 의원이 이
그동안에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요거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정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택수 의원입니다. 원래는 2030이라 해서 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했지만은 20년 늦췄습니다. 말뿐인 대책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조례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로 대수술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시책을 하는데 잘된 것은 포상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평가를 하려면은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문안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정 조례안에는요, 자원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것만이 꼭 탄소 중립을 지키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농업, 축산, 수산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여기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이런 곳들을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근거도 이 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원래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고 했는데 이게 50년으로 20년 늦춰진 거. 이게 뭐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우리 예, 예. 뭐 폭염 오고 예. 폭설 오고 예, 예. 뭐 갑자기 뭐 비박 폭우 오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뭐 지구 온난화 아니면 뭐 기후 위기 네. 다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일 텐데 온실가스 그 배출이 너무 그쵸, 많아져서 맞아요, 다 생긴 맞아요. 문제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뭐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 기준 마련한 거가 사실은 조금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안 지켰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괜찮은 건지 모니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내실을 다져놓은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다 근거를 이제 만들어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떤 뭐 업종이든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택수 의원이 또 그 이제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미세먼지도 심하잖아요. 예. 요거 관련해서도 또 정책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뭐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택수 의원의 목소리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생 원인을 줄이는 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70~80%가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만 가지고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없죠.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한테 요청을 했고요. 우선 취약계층, 미세먼지 피해를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유리창에 비산면지 방진창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요. 예산을 경기도에서 마련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 자체를 없애자, 줄이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 이 미세먼지로부터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네.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뭐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같은 그 미세먼지 취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택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스튜디오에도 뭐 한 대 네, 있잖아요. 있죠. 공개정학이. 근데 뭐 웬만한 학교 공공시설 가면은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네, 그렇죠. 정학이가. 예. 그렇죠. 같은 기계 저 학교에서 예. 많이 봤거든요. 네.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저거 누가 관리할까요? 누가 할까요? 안 하셨어요? 어딘가에서 렌탈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렇지. 필터를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맞아, 그럼 그거 맞아. 다 관리 비용이 나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직접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예. 예. 그쵸. 그거 이제 예. 학교마다 다 그런 이제 다 대여를 하고 이 관리 업체에서 나와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데 그 비용도 상당한 거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기 정화기 틀어놓고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창문을 여닫고 하는 거가 이제 아이들이 주의가 부족해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답답하니까 또 여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의택수 의원이 생각을 하다가 미세먼지 차단 방지창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게 환기하고 미세먼지 차단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진창이라고 합니다. 네. 기술이 이제 그만큼 많이 발전한 좀 거예요. 조금 문을 비쌀 것 같긴 닫아놔도 합니다. 예. 네. 이게 예. 환기가 되는 거죠. 어, 미세먼지도 차단하면서. 그치. 그래서 근데 바꿔놓으면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그래요? 렌탈 비용은 안 내도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게 이미 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네. 시범 사례로 도입을 해서 네.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방진창을. 예. 애초에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겠다. 네. 예, 약간 그러니까 요런 환기도 취지인 것 시켜주면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비용으로 한번 이제 나가는 그 렌탈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한번 그렇죠. 설치해놓고 나면은 예. 이제 그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나눠봤고 요즘에 사실 가장 핫 이슈인 게 또 요거예요. 신도시. 네. 예. 네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일기 신도시가 더 이상은 신도시라고 할 수 없는 일기 신도시. 네, 예. 참 안타까운 이제 일기 신도시, 네. 늙은 도시라고 얘기도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일기 신도시가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인데 네. 이 이택수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 정발산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1990년대부터 정발산동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곳에 가서 만나봤는데요. 네. 이 주택가에 있는 그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주택이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건물 다가구를 4가구로 제한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한 가구당 기본이 5가구 또 쪼개기를 해서 11가구까지 있어요. 처음 신도시 개발할 때 주택 규모에 딱 주차 2대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보통 한 집에 5가구, 11가구 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구석구석 주차가 안 된 데가 없어요. 여기가 밤리단길 그래서 이쁜 동네인데 외지에서 주말에는 엄청 많이 들어와요. 가게도 이쁜 가게가 엄청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주차를 다 해소를 못하니까는 장사가 처음보다는 많이 안 된다고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핸디캡이 그거예요. 네. 그 혹시 그 고향에 정발산동 거기에 밤리단길 아세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 들어는 봤어요. 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아. 예. 전 많이 가봤어요. 예뻐서. 아, 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밤리단길이라는 이름보다는 밤가시 마을. 원래 이 동네 이름이 밤가시 마을이거든요. 밤나무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밤가시 마을 있는데 아, 이제 그 밤. 아, 네, 그래서 네네네. 그 밤가시 마을에 네. 앤틱 보넷길 뭐 이런 쪽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동네가 진짜 예쁩니다. 앤틱 가구, 소품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골목마다 뭐 예쁜 카페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와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가게들이 자꾸 들어서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집집마다 차가 다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30년 전에.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2가구, 4가구였던 데를 쪼개기를 해서 5가구, 11가구 뭐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고 네. 보니 각 집마다 차가 다 있으니까는 맞아요. 주차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게다가 이 동네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 문화관광거리로 지정이 될 정도인 거예요. 많이들 가만히 찾아오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도 늘어난 데다가 그렇지. 그만큼 차도 늘었는데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고 저도 네. 제가 아주 그냥 3호선 끝에서 끝까지 타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찾아가는 곳이니까 주차 전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택수 의원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주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택수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발산 공영 주차장을 20% 정도 주차 대수를 늘리고 유료화해서 아주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밤가시공원을 따라서 일방 통행로를 만들고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주차선을 끊는 그 작업도 도비를 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시간이나 휴일에 주차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좀 받았고 전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앱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방가시 공원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초에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이 주차장을 착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 이택수 의원이요. 도의원이 되자마자 우리 동네 주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 앞장서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주차 도의원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었는데 네. 아까 셀프로 지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타공인이 된 거죠. 남들도 인정하는 주차 도의원이 된 겁니다. 네. 주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결을 하겠다. 곳곳에다가 이제 주차 시설들을 이제 설치하고 또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 앱도 있는 거예요? 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분이 이제 도시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예.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막 서칭을 해봤죠. 이 이택수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네. 막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 오다가 이제 요런 앱까지 또 생각을 하시고서 네. 이제 그러니까 앱을 공공부지.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보는 그 거죠. 앱에 들어가면은 이 동네 어느쯤 자리에 빈 자리가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불 같은 거, 그 그렇죠. 초록색 불, 빨간 불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종교 시설, 교회에 주차 자리 지금 몇 자리 남아 있다. 그거 좋다. 어느 골목에 주차 자리 몇 개 남아 있다. 예. 하면은 이제 내가 그 동네 이제 찾아서 나 이 자리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앱.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면은 그 뺀다 주차하던 자리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앱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전에 지어진 그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 이중 주차하고 더 서로 차 밀고 막 이중에 이런 또 거 이중 하는데 이런 데도 네, 있잖아, 진짜. 계속 밀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없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차 정책을 네. 펼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택수 의원이 자리를 옮겨서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볼게요. 이택수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에 와서는 장애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어요. 장애인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장애인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또 자녀라든가 이런 가족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다못해 심신이 필요할 때 위로 휴가라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5분 발언이 끝나면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5분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조례도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택수 의원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조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같이 이제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가족분들을 위한 조금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조금 이야기해봤습니다.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제8선거구 이택수 의원과 저희 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부터 미세먼지 취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 또 고양시 정발산동 주차 문제. 이 앱은 참 신박하고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지금 좋아요.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많이 뒤처지는 두 분. 우리가 뒤처지고 있구나. 그런 소식. 바보처럼 살려고요, 저희들이. 주차하기 좋은 동네에 사시나요?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나정원 아나운서가 우리 시간에도 얘기해주고 이따 4시에 거기에서. 뉴스앤뮤직에서도 얘기해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탄소 중립 얘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실천하는 것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9737번님 주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생선 튀긴 후 남은 기름이나 삼겹살 기름 휴지로 닦고 물로 씻는 거 요거 실천합니다. 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 9737번님. 1636번님도 투명 페트 수거량 늘려주시면 좀 더 많은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 의견 보냅니다. 이런 것도 확실히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아니 예. 청취자분들이. 예.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이 네.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을 잘 만들 수 있게 맞아요. 하면은 참 좋겠죠? 네, 예. 언제든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저희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의정 포커스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나정훈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이따 4시에 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배즈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도 이어집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작가 변진솔, 안정훈, 보이는 라디오의 박진희,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